안녕하십니까. 수수한 교사들의 강의를 맡은 이재영 연구원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16번째 강의로 공부를 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교육법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번 강의의 대상은 특별히 학생들이 아니라 학부모 위주의 대상입니다. 혹시 이 강의를 보시는 학부모님들이 계시다면 꼭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학부모님들 중에 많은 고민이 이겁니다. 우리 아이는 공부를 안 해요. 우리 아이가 공부를 좀 하면 좋겠어요. 또 우리 애가 자리에만 앉으면 좋겠는데 하는 학부모님들이 참 많죠. 제가 맨날 만났던 많은 학부모님들도 이런 고민들을 진짜 많이 했어요. 선생님, 저는 바라는 게 없어요. 그냥 우리 아이가 자리에만 앉게 해주세요. 뭐 이런 고민들 많죠. 이런 자녀들을 위한 교육법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교육법으로 오늘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듣고 많은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 강의를 학생들이 만약에 본다 하면 학생들 중에서 나는 공부는 하고 싶은데 자리에 오래 앉아있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런 학생들, 저는 자리에 오래 앉고 싶어요. 저는 왜 공부를 더 오래 못하죠? 이런 학생들도 이 강의를 보면 자리에 오래 앉을 수 있는 노하우가 생길 겁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도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참 그 전에 지금 수시 이제 원서 접수를 이제 방송 기준일로 하루 앞두고 있는데요. 많은 친구들 떨리는 마음이 있지만 자소서 또 여러 가지 서류를 잘 준비하셔서 그 수시 잘 접수하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화이팅! 네, 기도하겠습니다. 공부를 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교육법 그 첫 번째는 바로 결과가 동기가 되게 하라입니다. 다시 한번 결과가 동기가 되게 하라입니다. 네, 여러분, 공부를 하는 동기가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 너는 동기가 뭐야, 뭐 너는 어떻게 되니 하면 막상 동기를 생각하면 학생들이 꿈, 또 장래희망, 그리고 뭐 거창한 걸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뭐 이렇게 세상을 건져야 된다, 뭐 세상을 구해야 된다, 뭐 노벨상을 타야 된다는 건전한 경우가 많은데 그런 걸 생각하면 어때요? 막상 너무 어렵고 멀고 와닿지도 않고 그런 걸 위해서 공부를 하려니 목표가 너무 크고 공부가 어렵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동기가 뭐냐, 공부를 할 수 있는 힘인데 왜 결과가 동기가 되냐 하면 동기는 뭐냐, 그것은 바로 결과라는 거예요. 결과가 동기가 되게 하라. 동기가 뭔가 거창한 꿈 이런 게 아니라 공부를 할 때 동기는 바로 결과라는 거예요. 이 공부한 후에 나타나는 이 결과가 곧 동기가 되게 하는 것이 바로 공부를 계속할 수 있는 원동력이라는 거예요. 많은 학생들, 그러니까 공부를 곧 잘하고 열심히 하고 또 성적이 좋은 친구들에게 물어보면 대부분 공부를 하는 이유가 성적이 오르니까 더 열심히 하게 되더라, 하니까 되더라.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면에 또 성적이 이렇게 오르지 않았으면 저는 이렇게 열심히 안 했을 거라는 이야기도 참 많이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많은 학생들과 부모님들이 거창한 목표로 공부를 해야 된다고 시작하는데 공부를 처음 시작할 때는 바로 이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공부를 하려는 마음을 먹게 하는 건 하면 된다, 내가 해냈다 라고 하는 성취감이라는 거예요. 하니까 오르더라, 하니까 알게 되더라, 이러한 작은 성취감이 결과가 동기가 되면은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공부를 시킬 때 이러한 성취감을 누릴 수 있도록 이끄는 게 참 중요해요. 이러한 성취감을 맛본 친구들은 문제를 많이 틀렸어, 그리고 또 내가 성적이 낮게 나왔어 이러면 이제 안 해, 나 포기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왜 틀렸지? 내가 왜 아쉽지? 나는 더 성취를 하고 싶어. 그래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다음을 기약하게 되는 학생이 되는 거죠. 그것이 성찰입니다. 성찰로 연결되기 때문에 공부를 계속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계속할 수 있고 좌절해도 좌절하지 않고 그 실패의 경험을 원동력 삼아
더 나은 결과를 기약할 수 있게 공부를 계속하는 것이죠.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그래서 보통 부모님들이 점수 얼마를 넘으면 선물을 걸고 공부를 하게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초등학생들한테는 잘 먹힙니다. 왜냐하면 이 선물이 동기가 돼서 열심히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선물이 목적이 아니라 성취감이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아쉬운 거는 부모님들이 선물을 도전하기 어려운, 정말 도달하기 어려운 목표에 선물을 거는 겁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어떠냐면 공부를 안 하는 학생, 못하는 학생의 경우는 이미 포기하죠. 100점 맞으면 뭐 사줄게, 100점 맞으면 뭐 해줄게 하면 100점 맞을 수 있는 학생이 많지 않죠. 그러니까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것은 그렇기보다는 한번 해볼만 하겠다. 너 이 정도면 해볼 수 있지 않아? 이제 한번 해한 지점에 선물을 거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노력을 하겠죠. 그러면 이미 성공입니다. 그리고 선물을 줄 때 잘했어, 너 최고야, 너 이렇게 잘하다니 하고 이렇게 잘한 점수를 칭찬하지 말고 노력을 해줘서 고맙다, 너 정말 선물을 위해서 하지만 이렇게 노력을 하고 너가 이렇게 성과를 내니까 너의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선물을 주는 나도 기쁘다, 이런 식으로 칭찬을 해주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선물을 통해서 열심히 했지만 내가 해냈다라는 생각으로 그러한 성취감을 경험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성취감을 계속 경험하게 되면 나중에 선물을 주지 않아도 스스로 열심히 하는 아이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문제는 중고등학생이죠. 중고등학생 때는 이미 공부를 손 놓으면 어떤 학생의 경우가 많냐면 이미 머리가 굳어서 선물은 좋은 동기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학생들은 공부를 해봤는데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학부모님들이 여기서 생각하는 건 우리 애는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요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학생은 한 명도 없습니다. 제가 많은 강의를 다니면서 손을 들어보라 했을 때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해본 경험이 없다 하는 친구 손 들어보세요 하면 단 한 명도 손 들지 않아요. 다 열심히 해봤는데 안 되더라, 그래서 포기했다라는 친구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느끼기에 그래요. 많은 부모님들이 얘기를 해보면 어떤 얘기를 많이 하시냐면요, 우리 애는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게 무슨 공부냐, 공부 신용만 내고 포기했어요, 이런 경우가 많은데요. 그것은 부모님이 생각하는 경험이고요. 그 아이는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안 되었다, 그래서 나는 잘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경험이 쌓여서 포기를 하게 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쉽게 공부를 하려고 하네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냐, 그러면 정말 쉬운 문제지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정말 쉬운 문제지로 시작해서 성취감을 맛보게 해야 됩니다. 나도 100점 맞을 수 있구나, 나도 맞출 수 있구나. 그러면 그 성취감을 느끼면 어떻게 되냐면 그것이 나도 되네, 이게 즐거운 거구나 라는 걸 느끼면 조금 더 어려운 거, 조금 더 잘하고 싶은 거, 그런 욕심이 생기게 되어요. 그러면 그런 욕심들로 인해서 칭찬하고 노력해주면 된다라고 해서 성취감을 맛보게 하면 그것이 가장 큰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교육법 첫 번째는 바로 결과가 동기가 되게 하라. 성취감을 맛보게 하고 이 성취감이 동기가 되어서 계속 내가 성취감을 맛보고 싶다, 난 하면 할 수 있구나 라는 이런 경험들이 계속 공부를 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고 적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교육법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둘째는 어설픈 칭찬보단 충고가 중요하다입니다. 어설픈 칭찬보단 충고가 중요하다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여기서 먼저 칭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많은 부모님들이 칭찬을 할 때 보통 우리가 자녀들 칭찬할 때 어떻게 칭찬하는지 아세요? 성적이나 등수를 보고 칭찬합니다. 이렇게 1등 했네, 잘했다. 몇 등 했네, 잘했다. 이렇게 칭찬을 하죠. 또 한 개 틀렸네, 몇 개밖에 안 틀렸네, 이렇게 칭찬을 하죠. 100점 받았네, 잘했네. 그리고 또 어떻게 칭찬하냐면 넌 똑똑해, 넌 머리가 좋아서 잘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뭔가 결과를 두고 아니면 정해진 타고난 걸 두고 칭찬을 많이 해요. 그런데 이렇게 잘했네 말고 몇 등 했네 말고 다른 칭찬을 해보자 라고 했을 때 학부모님들이 머뭇합니다. 어떻게 칭찬을 하는지 잘 모르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EBS 다큐 프라임에서
칭찬의 역효과라고 다루면서 이것에 대해서 한번 다큐 프로그램에서 다룬 적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런 질문이 있어요. 왜 우리는 잘했다고만 칭찬하는 것일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 강의를 보는 학부모님들께서도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나는 자녀를 어떻게 칭찬하고 있는가. 사실 근데 잘했을 때 칭찬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 칭찬에 너는 무엇을 잘했냐라는 부분에서 생각을 할 수 있죠. 결과가 좋아서 잘했다라고 하는 것보다 여기서 좋은 칭찬은 노력에 대한 부분은 칭찬입니다. 너가 열심히 해줬구나. 너가 열심히 했구나. 그래서 칭찬해 라고 노력한 부분에 칭찬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야, 너 성적이 잘 받았네. 야, 잘했네. 이렇게 칭찬하지 말고 야, 너가 열심히 했구나. 너가 열심히 해줘서 고맙다. 열심히 해줘서 참 좋구나. 라는 칭찬을 해주는 거죠. 잘해줘서 고마워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그러면 성적이 50점이다. 야, 노력을 잘했는데 결과가 안 나올 수 있죠. 그러면 결과에 대해서는 칭찬을 어떻게 하죠? 안 하는 겁니다. 결과가 나쁘지 않을 때는 칭찬을 안 하는 게 정답입니다. 그러면 노력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결과에 대해서는 칭찬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한 충고이자 칭찬입니다. 예를 들어 성적이 뭐 30점이다. 정말 못했다. 이러면 어떻게 칭찬할까요? 그러면 많은 학생들, 부모님들이 복돋아 준다고. 야, 너 잘했네. 야, 30점도 대단한 거야. 이렇게 칭찬하거든요. 그러면 학생들이 알아요. 나는 못했구나.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기분 좋으라고 하는 소리구나. 그래서 전혀 기쁘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아이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들도 이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칭찬하죠? 또 반대로 야, 너 이것도 점수냐? 이렇게 이제 말하는 부모님들이 계시죠. 그러니까 이 점수에 대해서 칭찬을 하면 이런 경우들은 다 역효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칭찬하느냐? 야, 너가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아쉬워서 속상하겠다. 너가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아쉽네. 다음에 잘해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상처받을 것 같다. 뭐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냐 할 수 있는데 무조건 잘해줘야 된다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내가 못했다라는 걸 할 때 열심히 한 부분에는 노력해주고 다음에는 아이들이 원하는 건 충고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내가 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이들의 심리입니다. 그래서 노력에는 인정하고 칭찬하면서 결과가 나쁘지 않을 때는 결과에 대한 부분은 칭찬을 하지 않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리고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이번에 결과가 아쉬운데 왜 그런 것 같아?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야, 너 왜 이렇게 했니? 실수를 많이 했니? 아니면 뭘 했니? 이렇게 한번 대화를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야,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보는 거 어때? 라고 하면서 결과와 방안에 대해서 충고를 해주고 조언을 해주고 같이 만들어가는 이 과정이 공부를 계속할 수 있게 되는 원동력이라는 거예요. 이는 초등학생이나 중고등학생들에게도 매우 중요합니다. 성적이 나쁜데 그 나쁜 성적이 있지만 노력에 대한 이야기는 꼭 해줘야 돼요. 노력을 좀 더 열심히 해줬는데 아쉽다. 다음에 잘해보자. 이렇게 노력에 대한 부분을 인정을 안 하는 것은 그 아이에게 너무 큰 상심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자기가 아무리 못해도 노력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노력에 대한 칭찬을 했을 때 아이가 만약에 내가 노력을 안 했는데 부모님 노력에 대한 칭찬을 하잖아요. 그러면 간혹 몇몇 아이들 빼고는 대부분은 내가 노력을 했는데 사실은 나 이거 더 열심히 할 수 있었는데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돼요. 결과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이런 생각을 안 하는데 노력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노력에 부한 부분도 결과에 대한 부분도 피드백이 제대로 노력에 대한 부분에서 다음에는 조금 더 노력해 보면 좋겠어. 노력을 했는데 아쉽다. 결과가 아쉽다. 그래 다음에는 좀 더 줄이고 더 열심히 하자. 이런 식으로 충고를 해주는 게 오히려 더 좋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려운 이유는 왜 그럴까요? 대부분 청소년기의 학생들은 부모님이랑 사이가 안 좋아서 그런 겁니다. 관계가 돼 있지 않을 때 이런 칭찬 조언 하게 되면 싸움이 나죠. 성적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은 싸움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연스러운 과정이에요. 사춘기에서 관계가 좋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싸움의 원인이고 그래서 성적 얘기를 안 하거나 아니면
외면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에서 저는 대부분의 부모님들에게 부모님이 먼저 바뀌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태도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못했다라고 했을 때 실망하는 것보다 격려하는 건데, 결과를 야 그래도 잘했어가 아니라, 속상한 건 아이들이죠. 결과를 못 받으면 아무리 못한 아이들이라도 못 받은 결과를 가져오면 속상합니다. 그러면 잘했다고 칭찬하는 건 아이들도 어려워하니까 노력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가 노력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노력을 했지만 결과가 이렇게 나와서 속상하겠다. 이러면 어떤 친구들은 안 속상한데?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첫 번째, 성취감이 부족한 거고요. 속상하다 얘기를 하면은 그 성취감에 대한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속상한 거죠. 그러면은 노력에 대한 풍만과 속상한 마음에 대한 공감, 이것을 해주면 아이들과 관계도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이때는 결과를 위한 충고나 조언을 하는 게 아니라 권유하는 거예요. 먼저 노력에 대한 인정과 칭찬, 속상한 마음에 대한 공감, 그 다음에 이것을 잘 명심하고 결과를 위한 충고나 조언들을 권유하면 충분히 관계도 좋아지고 그 아이는 오히려 더 열심히 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공부를 오래 하고 잘할 수 있는 친구들은 부모님과 이것이 잘 되거나 아니면 선생님과 이것이 잘 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부모님과 잘 되거나 부모님이 안 되면 선생님과 잘 되거나 이 두 가지 경우가 있는 친구들이 공부를 오래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혼자서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거의 없습니다. 아시겠죠? 잘 명심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공부를 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교육법 세 번째를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공부는 공부하는 친구와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친구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합니다. 네, 그 친구는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친구를 사귈 때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을 많이 사귀어라 이 얘기를 많이 하시죠. 성적이 좋은 친구들을 많이 사귀어라. 그리고 이왕이면 그런 얘기를 안 해도 부모님들은 이왕이면 성적이 좋은 친구들과 어울리길 바라는 부모님들이 참 많죠. 그런데 제가 말하는 건 성적에 상관없이 공부하는 친구와 함께하면 좋다라는 거예요. 성적이 높은 친구와 성적이 낮은 친구가 같이 공부를 한다. 열심히 하는데 같이 한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대부분의 부모님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공부 못하는 친구에게 많이 가르쳐주니까 시간을 뺏겨서 오히려 못한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죠. 그런데 공부하는 친구들 중에 성적이 좋은 친구와 낮은 친구들 같이 공부하면 둘 다 오릅니다. 둘 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성적이 높은 친구들은 가르치는 건 내가 하는 것에 보통 3배의 효과가 있다라고 많은 입시 전문가들이 얘기를 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르치면 말하고 쓰고 듣고 보고 뭐 이런 게 있죠. 내가 말해보고 내가 그것을 보고 내가 귀로 듣고 그리고 머릿속으로 생각하죠. 이런 과정들을 한 번에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게 아주 좋은 효과입니다. 그래서 가르치면서 더 깊이 이해하고 깨닫게 되죠. 그리고 낮은 친구는 어때요? 같이 배우면서 더 보게 되죠. 그러니까 둘 다 오릅니다. 둘 다. 그래서 성적이 혹시 비슷하더라도 아주 좋습니다. 왜냐하면 선의의 경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멀리, 더 깊이, 더 높게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는 공부하는 친구와 함께 해야 된다라고 꼭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이야기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학원을 다녀보는 건 어때? 그런 친구들이 있는 반에 가는 건 어때?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권유를 해보는 거죠. 중요한 건 성적의 낮음이 아니라 공부를 하고자 하는 친구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과 함께 공부를 하고 한다면 정말로 윈윈이 될 수 있어요. 이 공부를 잘하는 친구, 성적을 높은 친구들은 제가 만난 분들도 학생들도 마찬가지였지만 이런 친구들이 옆에 있습니다. 같이 자습을 하는 친구들, 같이 모르는 걸 함께 이야기하고 공감하고 힘든 부분들 나눌 수 있는 친구들이 꼭 있습니다. 공부는 긴 시간의 마라톤과 같은 경기와 비슷한 겁니다. 마라톤과 같이 길게 가는 거예요. 단거리가 아니죠. 혼자 뛰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긴 거리를 혼자 하면 어려운데 내가 어려울 때 옆에서 정신 차려. 그리고 옆에서 도전을 일깨워주고 또 함께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이 긴 거리도 같이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옆에 둘 수 있게 학원이나 아니면 자습실이나 그런 학교 가운데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 참 도움이 많이 됩니다. 반면에 공부를 하지 않고 게으르다거나
놀러를 같이 가자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그럴 때는 공부를 내가 하고자 하는 친구들이라면 그런 것들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부를 할 때는 의리보다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놀자라고 결단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결단에 대한 부분들은 좀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되죠. 너가 공부와 근데 성취감을 경험한 친구들은 웬만하면 이 성취감 때문에 그런 것들을 혼자 스스로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결단이 그런데 이제 친구들과 관계 때문에, 의리 때문에 못하는 친구들이 있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필요해요. 진짜 친구라면 내가 공부를 하고 나중에 만나더라도 이걸 이해해 줄 수 있는 친구가 사실은 진짜 친구죠. 그리고 진짜 친구라면 같이 공부하자라고 할 수 있는 친구가 진짜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친구들 중에 친구 무리 중에 한 명이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러면 그 친구의 무리들이 다 같이 공부 열심히 하는 무리들이 있어요. 그런 무리들이 되면은 정말 도전받고 열심히 공부해서 목표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간혹 부모님들 중에 이런 부모님들이 있어요. 공부는 혼자 하는 거야. 친구는 만나지 마. 같이 하지 마. 혼자 해야 돼.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공부는 혼자 하는 게 맞아요. 공부는 혼자 하죠. 자습하거나 뭐 가르치거나 배우는 거 말고. 그런데 이 길을 걷는 것에는 무조건 메이트가 필요한 거예요. 친구가 필요하다. 혼자 하지만 내가 혼자 해서 슬픈 게 아니라 그 슬퍼하는 많은 친구들과 함께 또 많이 노력하는 친구들이 함께 있을 때 같이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부모님들 중에 혼자 공부하는 거야. 친구 만나면 안 돼. 독서실 혼자 가. 뭐 이런 부분들이 계신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반드시 공부를 열심히 할 때는 그 교육법 중에서는 좋은 친구,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친구들, 긍정적으로 낙천적으로 도전하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 근처에 두도록 교육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친구에 대한 생각도 뭔가 성경과 선입견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친구들이 곁에 있다면 그 친구는 언젠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로 변할 수 있어요. 관계를 잘 유지한다면. 아시겠죠?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알겠죠? 공부를 하고자 하는 욕망, 노력입니다. 그럼 다음으로 네 번째 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공부를 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교육법. 네 번째는 벼락치기가 아닌 매일매일의 노력이 중요하다입니다. 뭐라고요? 벼락치기가 아닌 매일매일의 노력입니다. 네 번째죠. 첫 번째는 결과가 동기가 되게 하라. 성취감에 대한 얘기였고요. 둘째는 뭐였죠? 어설픈 칭찬보단 충고가 중요하다. 칭찬을 할 땐 노력에 대한 부분, 칭찬, 그리고 결과에 대한 부분은 속상해하는 마음을 조언해주고, 결과가 나쁘면 결과에 대한 부분은 칭찬하지 않는 것. 노력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칭찬하면 결과에 대한 부분은 위로해주지 않아도 아이들이 생각합니다. 아, 내가 결과가 나빴구나. 인정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공부는 공부하는 친구와 함께 해야 된다라는 거, 이거 잘 기억하시고, 끝으로 네 번째 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벼락치기가 아닌 매일매일의 노력이 중요하다입니다. 많은 학생들과 부모님들은 공부를 할 때, 이거는 이제 마지막 네 번째거든요. 벼락치기로 하는 것에 대해서 두고 평소에는 아예 손을 놓게 합니다. 맞죠? 그런데 벼락치기도 중요하긴 하지만 가장 좋은 공부는 가능한 한 벼락치기 전에 길게 하는 공부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노력이죠. 평소에는 놀다가 시험 기간에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제일 좋은 건 평소와 시험 기간에 차이가 없는 것이 제일 좋고요. 두 번째는 시험 기간보다 앞서서 공부를 하는 것이 제일 좋다라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차이가 있다면 시험 기간에 조금 더 하는 정도의 차이라는 겁니다. 이게 벼락치기냐 아니냐, 맞냐 아니냐의 기준은 좀 애매할 수 있죠. 그런데 좀 정리를 하자면 모든 시험 공부를 이틀 전에 끝내는 겁니다. 이틀 전에. 그러면 벼락치기가 아니다.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해요. 그리고 미리 해야겠죠. 이틀 전에 모든 과목을 끝내고 시험 치기 하루 전에는 그 다음날 거 공부하고, 이렇게 그 전날에 그 다음날 시험 칠 것을 공부하면 복수를 받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런 매일매일의 노력, 아니면 긴 시간 동안의 노력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때 그렇게 노력하는 습관이 되면 이것 또한 공부를 계속 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교육법입니다. 아시겠죠? 이것은 향후 아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매일매일의 성취감을 누리고, 이러한 매일매일의 성취감을 통해서 큰 결과의 성취감을 도달한다면
이런 친구들은 나중에 어떠한 일이 닥치더라도 매일매일에 충실합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것을 몸으로 체득하게 되죠. 그러면 훌륭한 친구들이 될 수 있겠죠.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공부의 양이 매우 적어도 매일매일 조금씩 해나가는 연습들을 하는 습관은 결국 공부를 계속 할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초등학생 경우에는 공부하기 어렵죠. 막 문제집 막 이만큼씩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 하루에 한 바닥, 하루에 10문제라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즐거움을 유발하고 또 성취감을 맛보게 되면 스스로 조금씩 더 하게 됩니다. 그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런 것들을 위해서 기다려주는 것이 좋죠. 그리고 중고등학생 중에서는 스스로 매일매일 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죠. 부모님들이 신경 쓰기도 어렵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냐면 학원이나 또 여러가지 학교의 시스템을 이용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관리를 내주고 숙제를 내주고 복습을 하도록 유도하는 그러한 시설들, 그러한 곳에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등록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벼락치기로 주말에 몰아서가 아니라 조금씩 공부하고 시험 기간에 조금 더 하는 정도, 아니면 평일과 시험 기간에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하는 것이 제일 좋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님들도 공부하는 습관에 대해서 서로 조언하고 이야기를 할 때 시험 기간 한 달 전, 3주 전에 공부를 미리 시작해서 조금씩 보고 시험 치기 이틀 전에 모든 공부를 끝내도록 유도를 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것이 좋은 공부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공부할 수 있도록 교육하시면 가장 좋은, 가장 길게 또 가장 잘 공부를 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교육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사실 좀 짧을 수도 있는데요. 이 4가지를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결과, 성취감이 동기가 되게 하라. 큰 목표 말고 공부를 안 하는 친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너가 훌륭한 사람이 돼야지, 뭐 세상을 구원해야지, 뭐 이런 목표 말고 가장 적은 것은 땀 흘리는 수고를 알게 하는 거예요. 수고가 주는 즐거움이죠. 그것이 바로 결과입니다. 결과가 동기가 되게 하라. 작은 성취감, 문제지를 맞추면서 맞췄다라는 그런 거, 내가 노력해서 해냈다라는 그 성취감을 경험해야 공부를 시작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어설픈 칭찬보단 충고. 결과에 대한 칭찬은 하지 말고 노력에 대한 칭찬과 결과에 대한 부분이 나쁘면 칭찬을 하지 않는 것이 좋은 칭찬이다. 그리고 결과에 대한 피드백은 하는 것이 좋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노력하면 좋을까? 뭐 학원을 뭐 이렇게 새로 다니는 건 어떠니?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도 공부를 하는 게 좋다니? 인강을 보는 건 어떠니? 이런 것들을 권유하면서 스스로 계획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했죠. 그 관계를 잘 맺어야 이런 부분이 좋습니다. 알겠죠? 이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는 무조건 아이들이 시험을 치고 성적을 낙담하면 속상할 거예요. 그러면 노력에 대한 인정, 너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아쉬워서 아쉽겠다. 그리고 그런 부분의 칭찬, 그 다음에 속상한 마음에 대한 공감하고 그 다음에 아이랑 대화가 관계가 회복되면 그때 결과를 위해서 충고나 조언을 권유하는 거예요. 알겠죠? 충고나 조언을 해라가 아니라 권유. 많은 학생들이 부모님들이 너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니까 성적이 안 나와, 뭐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정말 많이 낙심해요. 그런 학생들이 막 맨날 저랑 상담해보면 너무 슬퍼요. 막 저는 열심히 했는데 너가 그렇게 해서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노력하니 안 되지 하니까 너무 슬프다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너가 열심히 하는 거 알겠어.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은 어때? 라고 하면 아이들도 충분히 받아들인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셋째는 공부는 공부하는 친구와 함께 해야 한다.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를 할 수 있는 친구들, 성적이 좋든 나쁘든 열심히 노력하는 친구들이 옆에 있어야 같이 할 수 있다는 거, 같이 올라간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조금 궤도에 오르면 해야 되는 게 바로 벼락치기가 아닌 매일매일의 노력이 중요하다. 아시겠죠? 매일매일의 성취감을 맛보고 이 성취감으로 나중에 큰 결과를, 열매를 따내는 이런 연습들이 나중에 그 아이들이 커서도 어떤 일을 할 때도 좋은 믿는 사람으로 아주 바람직한 학생으로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요행을 바라는 거 아니라 정도로
정석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정당한 결과를 위해서 노력하는 아이들로 된다는 거예요. 네, 이러한 과정들이 있지 않으면 벼락치기, 운이 좋아서 찍어서 그래서 요행을 바라거나 그러면 성경적 가치대로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땀 흘리고 수고한 자에게 기쁨을 주신다고 했는데 요행을 바라는 건 아니죠. 그리고 이 네 가지를 잘 겸비하면 이것이야말로 사실은 이제 가장 좋은 크리스찬의 모범의 학생으로 자라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공부를 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교육법에 대해서 복습을 했는데요. 크게 네 가지였죠. 공부는 처음부터 잘할 수가 없습니다. 성적이 나오려면 우선 노력을 해야 하는데요. 이 네 가지를 가정에서 또 부모님들이 잘 교육을 하면 또 잘 대화를 하면 또 학생들도 이 네 가지를 잘 기억하면 공부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러면 성적은 오르게 되겠죠. 여기에 만약에 익숙해진 자녀라면 여러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기다리면 됩니다. 자녀는 이미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네 가지를 잘하고 있다면 이때부터는 격려하고 지켜봐주고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같이 나누면서 함께 이 길을 공부하는 것에 내가 든든히 도와주는 부모님이 된다면 그 아이는 반드시 훌륭하고도 멋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학습에 부모님의 경험이나 또 교회학교 선생님들의 경험이 있다면 또 이 아이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지해야 된다는 것을 이 부모님과의 경험, 또 학부모님, 또 선생님과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고 지지해 주시고 도와주시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신앙에도 큰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잘 기억하시고 또 여러분의 그런 자녀들과 또 교회학교 학생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많은 부모님, 또 이러한 것들로 통해서 또 자녀와의 관계도 잘 회복해서 이 사춘기 가운데 막 무조건 싸우고 무조건 자녀들이 엇나가고 이런 것도 있지만 그 가운데 충분히 아이들이 깨닫고 경험하고 성장해야 되는데 부모님이 큰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춘기 때 관계가 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자아 정체성이 형성될 때 관계를 더 깊이 돈독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열심히 포기하지 않고 자녀들과 또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을 사랑해주면 좋겠습니다. 이 네 가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 분들은 또 이제 우리 번개탄 에듀파이어 에 남겨주거나 아니면 번개판 채널 아니면 기독교 교육 리더십 연구소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또 도움을 드리고 또 코칭이나 이런 것들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긴 시간 동안이었는데요. 공부를 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교육법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